이슈K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정가 소식, 오늘도 홍석빈 우석대 교양대학 교수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 이 시간에 이미 지방선거가 불이 붙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주간 어떤 입지자들이 출사표를 던졌는지 먼저 정리해 볼까요? 예, 가장 중요한 전라북도 도지사 선거에 있어서 출마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지난주에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공식 출마 선언을 했고요. 예. 정헌율 익산시장이 이제 3선 제안에 걸렸기 때문에 전북도지사 출마 선언을 지난 10일 또 역시 연이어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했습니다. 네. 또 이미 이원택 전 전북도당 위원장은 10월 초에 출마 선언을 한 상태고요. 최근에 김관영 현 지사도 점차 보폭을 늘여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전북도지사 선거는 이 4파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습니다. 네. 또 이어서 전북 교육감 선거, 서거석 전 교육감이 중도 낙마함에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 때 교육감을 다시 선출해야 되는데요. 네. 최근에 황호진 전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이 지난 12월 8일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또 노병섭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공동대표도 12월 10일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천호성 전주교육대 교수는 11월 20일에 이미 출마 선언을 한 상태고요. 기타 서너 명의 후보군이 앞으로 계속 출마 선언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이제 14개 시군이 우리 전북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중에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언론에 출마 선언을 한 곳은 고창군하고 진안군 두 곳입니다. 아마 이제 12월 22일부터 시작되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민주당 내 평가가 끝나면 12월 말부터 1월 초 계속되는 도내 지방선거 관련한 입지자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 대통령 타운홀 미팅도 짚어보죠. 당초 이달 중순쯤에는 전북에서도 타운홀 미팅을 할 거다 이렇게 예상했었는데요. 사실상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이 또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전북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임기 초기에 전북에서의 타운홀 미팅 시사를 강하게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상 지금은 전라북도하고 제주만 남고 나머지를 다 했거든요. 네. 그래서 도민들의 이제 실망이 갈수록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5년짜리 단임제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정 최초 1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기서 동력을 얻어가지고 우리 전북의 현안을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차일피일 피일피 무뎌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물론 나름대로 지금 현재 정부 부처에 대한 현안 보고 또 외교 일정 등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막대한 그 일정상 부담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새만금을 희망 고문이라고 최근 얘기들 했고 그렇죠. 또 그리고 전주 완주 통합, 2036년 전주 올림픽 또 각종 제2차 공공기관 이전까지 우리 전북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현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될 과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타운홀 미팅이 잡히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내년도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두 가지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대통령이 타운홀 미팅에 와가지고는 질문을 받고 현장에서 즉답을 해야 되고 갈등과 문제 해결의 대안을, 갈등에 대한 문제 해결 대안을 제시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내부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새만금의 문제, 전주완주 통합 문제, 올림픽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지방 차원에서 정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와가지고 갈래를 타주기에는 상당히 정무적인 부담이 있다. 이런 측면 하나고요. 두 번째는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 있어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중요한 전략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그리고 충청과 강원권이라고 보겠습니다. 소위 호남권 그리고 전북은 정치적인 우선순위에 있어서 내년 지방선거 연장선상에 봤을 때 약간 후순위에 놓여 있다. 물론 지난 대선에서 우리 전북도민들이 83%라는 막대한 지지율을 현 정권에게 몰아주긴 했지만 그런 정치적인 이해관계상, 그 정치적인 실무상, 실리상 호남 그리고 전북의 이런 그 타운홀 미팅이 좀 연기되는 상황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만 어떻게든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내 정치권과 지방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앞서 전해드렸던 한반도 KTX 노선에 대한 이슈도 뜨겁습니다. 고속철도 전용선을 구축해 서울과 여수를 2시간대에 연결하자는 제안인데 익산시 반발이 거셉니다.
무엇 때문인지 그럼에도 기대 효과는 어떤 게 있는지 짚어주시죠. 예, 이게 지금 일부 정치권에서 얘기됐기 때문에 국가의 공식적인 계획이나 정부의 어떤 공식적으로 인정된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이 소위 가칭 한반도 KTX 그 남부축 철도의 노선이 익산을 비껴가는 것이죠. 노선을 말씀드리면 남서울에서 시작해서 세종시를 지나서 우리 전북에서는 전주와 남원을 거치게 되고요. 흘러서 이제 광양과 여수까지 2시간대로 가겠다는 건데요. 지금 익산하면 그야말로 우리 전북도의 입장에서는 철도의 메카, 허브 아니겠습니까? KTX 호남선과 관련이 있고 전라선이 지나고 향후 국가 철도망에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익산이 수십 년간 투자를 해왔는데 기존 이런 투자와 계획이 이번 이 가칭 KTX 호남 남부축으로 인해 가지고 흐트러질 위험에 빠져 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 이 우리 전북도 내에서 전북과 남원 또는 익산 이런 우리 내부적인 어떤 지역 간의 갈등이 조장될 여지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이 소모전으로 치달음에 따라서 전북의 전체 이익 관점에서 보면은 제로섬 게임에 빠져들게 되는 그런 좀 불행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국가 사업으로 현실화가 됐을 경우에 사실 이제 전주와 남원은 호남 우리 전북도에서는 내륙 지방이기 때문에 이 내륙을 균형 발전한다는 차원에서는 또 상당 부분 의미가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익산의 기존의 국가기관 철도망으로서의 전북 내에서 위상과 그동안 투자해왔던 것들을 잘 살리면서 전주와 남원, 기타 다른 도내 내륙 지역도 함께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쌍끌링 두 바퀴형 어떤 철도 기관망 계획이 우리 전북 정치권하고 도의 또 시군 행정 그리고 지방 정부에서 잘 계획이 돼서 이것이 현실화됐을 때 마스터 플랜에 꼭 담길 수 있도록 정치권과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